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지식탐험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날 이야기는 불가능이 현실이 되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막과 초원이 만나는 땅, 몽골의 서쪽 끝 허브드주. 이곳은 생명이 자라기엔 너무나도 가혹한 땅입니다. 여름낮 기온은 섭씨 35도를 훌쩍 넘기며 모든 것을 태울 듯 뜨겁지만 해가 지면 기온은 급격히 떨어져 한기를 느낄 정도입니다. 하루에 20도 이상 벌어지는 극심한 일교차. 연간 강수량은 고작 250mm. 한국의 평균 강수량이 1300mm인 것을 감안하면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입니다. 게다가 땅은 모래와 자갈이 뒤섞인 척박한 토양뿐입니다. 이런 땅에서 벼농사를 짓는다는 것,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불가능한 꿈, 허황된 망상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올해 그 불가능의 땅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황량한 갈색 대지 위에 생전 처음 보는 초록빛 융단이 펼쳐졌고 가을이 되자 황금빛 이삭들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40년에 걸친 도전과 실패,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았던 희망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몽골인들의 식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전통적으로 몽골의 주식은 양고기와 유제품, 그리고 밀가루 음식이었습니다. 드넓은 초원에서 가축을 기르며 살아온 유목민의 삶이 식문화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쌀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도 울란바토르의 대형마트에는 세계 각국에서 수입된 쌀들이 코너를 가득 메우고 한식당의 비빔밥이나 볶음밥은 이제 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몽골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약 3만 톤이었던 쌀 수입량은 2024년 8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10년도 안 되어 5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몽골이 한 해 쌀 수입에 쓰는 외화는 약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50억 원에 달합니다. 인구 340만의 국가에게 결코 적지 않은 부담이며 국제곡물 가격 변동에 국가의 식량 안보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요는 넘쳐나지만 자국에서는 쌀 한 톨 생산하지 못하는 현실. 몽골 정부에게 쌀 자급자족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수건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도전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소련의 지원을 받아 야심차게 벼 재배를 시도했지만 몽골의 혹독한 기후 앞에 러시아 품종은 속수무책으로 시들고 얼어붙었습니다. 3년 만에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1990년대에는 중국의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처음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듯했지만 척박한 토양의 염분 문제와 부실한 관계시설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5년 만에 또다시 프로젝트는 폐기되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일본, 베트남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추운 기후에 강하다는 일본 홋카이도 품종은 예상치 못한 이른 서리에 하룻밤 만에 얼어붙었고 열대 기후에 맞춰 개량된 베트남 품종은 밤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성장을 멈췄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실패의 역사. 몽골 땅에서 벼농사는 불가능하다는 체념 섞인 결론은 마치 거스를 수 없는 운명처럼 굳어졌습니다. 40년 가까이 이 도전에 청춘을 바쳤던 몽골 농업연구소의 간바트 박사마저 더 이상 벼 재배는 꿈도 꾸지 말라며 후배들에게 조언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2021년 가을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농촌진흥청과 몽골 농림부가 맺은 농업협력협정.
그 자리에서 몽골 측이 조심스럽게 꺼낸 벼 재배 공동 연구 제안에 한국의 이진수 박사는 몽골의 기후 데이터를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십 년간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의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몽골의 기후 데이터에서 낯익은 패턴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건 마치 한국의 강원도 산간 지역과 비슷하잖아. 그렇습니다. 여름은 짧고 일교차가 크며 때로는 이른 서리가 내리는 몽골의 기후는 한국의 대표적인 고랭지 농업지역인 강원도, 대관령이나 진부의 환경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시도가 실패했던 이유는 몽골을 덥고 건조한 사막으로만 생각하고 그에 맞는 품종을 가져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진수 박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몽골은 사막이 아니라 아주 넓고 혹독한 강원도였던 겁니다.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해답은 러시아 남부나 중국 내몽골이 아닌 바로 한국의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2022년 봄, 이진수 박사를 포함한 한국 연구진은 여러 고랭지용벼 품종 중에서도 특히 추위와 짧은 생육기간에 강하도록 개량된 진보올벼를 들고 몽골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의 실패를 지켜봐온 몽골 연구진들은 반신반의했지만 허브드주의 가로 세로 50m의 작은 시험용 논이 만들어졌고 마침내 기적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6월의 갑작스러운 저온 현상과 7월의 극심한 가뭄이 벼들을 위협했습니다. 연구진들은 밤낮으로 논을 지키며 물을 대고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2022년 첫 해 수확량은 헥타르당 1톤 남짓. 상업적 재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중요한 것은 벼가 살아남았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배 방법을 개선한 2023년 수확량은 헥타르당 2톤으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40년간 불가능의 벽 앞에서 좌절했던 간바트 박사는 수확한 쌀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쌀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년의 기다림이자 한 연구원의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9월 10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지난 2년간의 데이터와 경험을 총동원한 세 번째 도전의 결실을 맺는 날. 한국과 몽골의 연구진, 정부 관계자, 그리고 수많은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황금비두로 물든 논에서 벼 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헥타르당 3톤. 이는 상업적 재배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자 몽골 농업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성공이었습니다. 몽골 농림부 장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몽골 농업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린 날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이겨냈습니다. 이 소식은 몽골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사막에서 피어난 기적을 대서특필했고 대통령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와 연구진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허브드주의 작은 논은 국민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고 소셜미디어는 삽사인 몽골쌀, 삽사인 허브드 기적 해시태그로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기적의 감격 뒤에는 냉엄한 현실의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험 재배의 성공을 대규모 생산으로 잇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대규모 관계시설, 수확한 쌀을 보관할 저장창고, 넓은 땅을 경작할 농기계, 그리고 평생 벼농사를 지어본 적 없는 농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몽골 정부는 국가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고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이 거대한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가장 높은 벽을 넘었기에
이제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몽골인들의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다시 찾은 허브드주의 노는 수확이 끝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텅 빈 땅은 더 이상 절망의 황무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한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희망의 씨앗이 움튼 기적의 땅이었습니다. 40년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늙은 과학자의 끈기, 고정관념을 깬 한국연구원의 빛나는 통찰력, 그리고 두 나라가 함께 흘린 땀방울이 모여 사막 위에 생명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어쩌면 기적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행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고개를 저을 때 묵묵히 씨앗을 심고 땀 흘리는 사람들의 의지가 쌓여 만들어내는 위대한 결과가 아닐까요? 몽골 허브드주의 작은 논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몽골의 벼농사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도전과 과제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막 위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희망은 계속될 것입니다.